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6시쯤에 동해시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죠. 지난달 25일에는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거 지난달 말부터 동해에서 크고 작은 지진 계속 나고 있죠. 시간이 갈수록 규모도 커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좀 걱정도 되고 하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의 홍태경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5 이게 예를 들면 이번에는 이 4.5가 바다에서 난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죠? 이게 만일 땅에서 육지에서 발생하면 이거 어느 정도예요? 물론 이제 규모가 커질수록 예, 피해가 더 커지는 건 상식이지만 예. 규모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진원의 깊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규모 4.5 지진은 해역 지역에서 깊이 한 30km 대역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예, 만약에 이런 정도의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면 예, 지표에서는 물론 이제 피해가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만 경주 지진이 규모가 5.8이었는데 깊이가 한 15km 정도 됐었거든요. 예, 당시 이제 진앙지에는 인가가 별로 없어서 피해가 없었지만은 예, 만약에 그 지역에서 인가가 있었다고 하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됐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이번 지진은 경주 지진에 비해서도 규모가 작고 깊이가 더 깊기 때문에 만약에 내륙에서 발생했다고 하면은 이제 건물에 어떤 금이 가거나 아니면은 건물의 일부가 파손되는 정도의 피해가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30km. 그러니까 이 지표 측에서 30km 지하에서 발생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지표 및 지표. 30km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여태 동해의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몇 킬로 정도에서 발생을 했습니까? 예,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내륙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발생하는 깊이가 지하 5km에서부터 10km 사이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요. 예. 가장 많이는 지하 5km 내외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동해 해역은 내륙보다는 다소 깊게 그동안 발생을 했는데요. 예, 주로 지하 20km 내외에서 발생을 했었고요. 예. 그런데 이번 지진은 동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20km보다는 훨씬 깊은 한 30km 대역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어떤 게 더 안 좋은 징후입니까? 그러니까 깊이가 최근 들어서 깊어지는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해역뿐만 아니라 내륙에서도 동일하게 관측되는 현상입니다. 예, 이런 일들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제 한반도 지각에 응력 불균형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예, 그 응력 불균형으로 인해서 많은 지진들이 급증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응력이 이제 해소되는 차원이 지표 근처에서부터 해소가 돼서 점점 깊은 쪽으로 해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괴산 지진이라든가 해남 지진 등 이렇게 깊은 지진들이 발생을 했고요. 이번에 동해 앞바다 지진도 그렇게 깊은 지진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볼 수 있는데 예. 이런 곳들은 그동안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던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응력이 누적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큰 피해로 큰 지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응력이 있는 곳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지진. 그러니까 이게 큰 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그 단층의 성질에 달려 있는데요. 지금 예. 이 단층이 그동안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던 단층입니다. 2019년 이후로 지금 지진이 발생해 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2019년부터 동일본 대지진 효과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군발형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말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 이제 이것은 이 단층에 굉장히 많은 응력이 누적이 돼 있었음을 의미하고요. 예. 또 좁은 지역에서 군발 형태로 발생한다는 것은 해당 단층에 여전히 많은 응력이 누적돼 있음을 의미하거든요. 예. 모에서 3.1이 발생하고 오늘 아침에 또 4.5로 점점 커지는 것은 아직 이 단층이 여전히 큰 응력을 누적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단층의 크기에 따라서는 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음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단층의 크기도 모르고 이 단층대에 남아있는 응력량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큰 지진으로 발전할지 아니면 이대로 안정화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아니라 과학기술상
모를 수밖에 없나 보죠. 어느 정도 응력이 지금 집착이 돼 있는지 뭐 이런 거요. 예, 우리가 사실 오랜 관측 기록이 있게 되면은 예. 해당 단층에 어느 정도의 응력이 누적이 되어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이곳이 이제 해역이다 보니까 예. 그동안 관측이 거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축적된 정보도 없어서 단층의 크기라든가 응력량 같은 것을 현재로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만일 말이에요. 다음번에 약간 규모가 큰 지진이 온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역시 내륙보다는 이 바다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지금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그 지각이 안정화되는 현상이 꼭 해역뿐 아니라 내륙에서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괴산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4.1 지진이었는데요. 당시 이 지진도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서는 꽤나 깊은 곳에서 발생을 했었고 예. 이 괴산 지진 자체도 그전에는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던 지역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예. 이렇듯 최근 들어서는 그동안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역과 내륙을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 응력이 많이 누적이 돼 있다면 큰 지진으로 발발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진이 좀 적어서 동일본 대지진 전이나 경주 지진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에 이렇다 할 큰 지진이 없어서 예. 한반도는 지진이 많지 않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이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 기록 공부를 보거나 또 1900년 이후로 기록된 지진 자료만 보더라도 한반도에서는 규모 6점대 지진들이 뭐 조선시대든 아니면은 1952년 강서 지진과 같이 규모 6.2 지진이 발생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큰 지진들이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교수님한테 이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백두산의 화산 폭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백두산은 활화산으로 이제 공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백두산 하부 5km 내역의 마그마방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굉장히 활발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가장 가까이는 1903년도에 분화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예. 백두산 활동성이 여전히 아주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백두산 분화가 임박했음직한 여러 징후들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예. 화산성 지진이라고 하는 화산 분화가 임박하게 되면 화산체 근처에서 지진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정상부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들이 인공위성으로 확인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일들이 2000년대 초반에 지속이 되다가 그 후에는 다시 안정화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두산이 이게 보통의 화산들이 다 분화하기 직전에 보면 이렇게 그런 현상이 보이다가 또 안정화되다가 다시 또 그런 일을 보이다 하는 이런 반복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다가 분화하는 일들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현재는 다소 안정한 상태로 보이지만은 마그마 방이 언제든지 다시 분화에 임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백두산의 어떤 그 안정성이라는 것하고 지진하고 상관이 없나요? 알려져 있기로는요. 예. 큰 주변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지진파에 의해서 마그마 방이 자극을 받아 분화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그런 관측 결과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같은 그런 큰 지진에 의한 영향도 받을 수 있겠지만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는 예. 북한의 핵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장이 그 백두산과 마그마 방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만 따져보면 한 130km 정도 되거든요. 예.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마그마 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백두산 인근에서 하는 이런 핵실험이 마그마 방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고 예. 마그마 방의 자극에 의해서 백두산 분화가 촉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백두산 그 북한의 핵실험이 크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근데 역으로 또 막 이 백두산이 말 불안정하게 돼서 뭐 약간 지진도 나고 만일 저거지만 뭐 폭발의 조짐이 보이고 이렇게 되면 북한에 있는 핵무기들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백두산 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예. 거꾸로 그 풍계리 실험장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이제 화산재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백두산 분화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예. 북한 입장에서는 이 백두산 분화가 아주 임박했음을 알 수 있는 여러 징후들 때문에 예. 백두산 모니터링을 위한 여러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일환으로 우리 정부의 지진계 같은 것들을 요청한 바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북한 자체도 백두산 분화가 굉장히 이제 신경 쓰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어쨌든 한반도 이거 지진도 많이 나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오늘 아주 이해에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